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김영민입니다. 앞선 연사들께서 표준에 대한 되게 심도 있는 발표 내용과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서 표준을 이용해서 사업화하는 부분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어, 저희가 주도적으로 표준을 진행했던 내용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과들에 대한 사례를 발표드리는 부분이라, 사실은 발표 내용이 좀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발표 말미에 동영상을 좀 포함을 시켰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앞선 연사분들께서 발표를 아주 잘 진행해 주셔서 발표 내용 중에 동영상은 일부 생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의 배경 및 필요성과 그다음에 표준의 목적과 내용, 그다음에 이를 통한 적용 사례, 그리고 이제 성과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본 표준에 대한 우수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선 발표에 비해서 약간 그 단일 주제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저희 지금 현재 세션이 디지털 포용인 만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표준의 내용이 저희가 일반인들은 보통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내용들을 좀 고려해서 발표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제안한 표준은 문화시설 관람을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기기 요구사항과 콘텐츠 제작 지침이라는 내용입니다. 본 표준은 2022년에 제정이 되었고, TT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작년에 우수 표준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표준이라는 건 사업화를 하거나 또는 이제 특정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연구 과제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표준 성과로 이제 하기 위한 노력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표준과 같이 중소기업이 자기의 기술을 좀 더 보편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안한 표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기기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그 안내기기에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제작 지침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들은 2020년도에 이제 문체부 주관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관람을 위한 멀티모달 전시 안내 및 단말 저작 기술 개발로 진행을 했고, 사실은 이 발표는 이제 저보다는 주관 기관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다시라는 곳에서 발표를 해야 마땅하지만, 표준을 이제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기관이 이제 저희 기관이었기 때문에 발표를 대신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이 과제가 끝난 이후에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과기부의 그 연계 과제를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기들을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장애인용 촉지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철판에 이제 펑추에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고정된 점자가 표현된 그런 촉지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촉지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안내관이나 전시관 안에 콘텐츠나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 내용들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들이 한정된 딱 자원 안에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고자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촉지도 예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는 이제 각종 공공시설에서 픽토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KS로 제작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되게 제한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저희가 이제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배경과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걸 처음에 만든 자료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이제 저희가 쭉 진행했던 법률적 움직임에 대한 사회적 약차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그런 주제로, 예를 들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던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무인 단말기나 이런 음성 유도기, 점자 블록 등을 현재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방법으로 좀 더 시각장애인들에게 접근성이 있는 그런 표현 방법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저희 표준의 목적과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안내기기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해서
총 세 가지로 지칭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인터랙티브 데스크라 그래서 현재 저희 그 본 표준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기기인데 전시관 안에 있는 그 전시 물품을 시각장애인들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안내기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안내에 대한 경로라던가 전반적인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을 표현하는 기기고요. 이 모바일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기기들을 실제로 들고 그 전시관이나 안내관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전시물을 이제 보러 가기 위한 경로라던가 안내를 표시해주는 장치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기기에 대한 요구사항과 콘텐츠 제작 지침을 제공하는 게 본표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본 표준을 진행을 하면서 상주박물관에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라고 표현하기는 좀 약간 낯이 간지러울 수 있지만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런 기기들을 이제 실증을 하고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저희 그 내부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제 시연한 결과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별 안내기기 요구사항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인터랙티브 데스크 같은 경우는 관람 품목에 대한 형태와 특성을 음성과 함께 촉각의 형태로 만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두 눈이 잘 보일 수 있는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촉각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해 주면 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안내기기 같은 경우는 음성과 함께 제공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에 대한 안내,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그리고 입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형태의 안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인터랙티브 데스크보다는 해상도가 다소 낮을 수가 있지만 보조적 역할을 하는 키패드가 이제 포함되어야 하는 게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패드는 앞서 말씀드린 기기에 비해서 다소 낮은 해상도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람 품목에 대한 그 원하는 위치라던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콘텐츠 제작 지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데스크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관람 품목들에 대한 형태와 특성에 관계없이 2차원 평면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전시물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촉각 감각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경로와 음성으로 구성된 출발지와 목적지가 정형화된 기호로 표시되어야 하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분들이 경로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키패드라던가 음성 안내를 통해서 조작할 수 있는 펑션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패드 같은 경우에는 다소 해상도가 낮은 기기라고 표현이 되고 있지만 방향에 대한 필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에 대한 촉각 정보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음성 안내도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의 그림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런 전시 물품이 소접시라는 설명을 통해서 이제 바이너리 이미지 형태로 표현이 되면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랙티브 데스크에는 이런 그 바이너리 이미지와 점자 설명이 동시에 표현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증을 한 경북 상주박물관에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전시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일부 제외한 결과들을 이제 왼쪽에 저희가 실제로 3D 스캔을 했고요. 이 3D 스캔한 결과물들은 이런 전시물들을 직접 모바일 패드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분들도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표현과 그다음에 사용을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3D 프린팅 결과를 통해서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하는 결과물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작된 콘텐츠 제작 예시를 보시면 위쪽에 보시는 그런 파일이 이제 스캔한 그 전시물에 대한 오브젝트 파일이고요. 이것들을 저희가 그 촉각 이미지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빼고 주로 윤곽선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한 닷 이미지 변환 파일이 다음과 같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그 앞서 설명드렸던 그 인터랙티브 데스크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상주박물관에 이제 인터랙티브 데스크를 이제 구현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800셀이라 그래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하나의 셀에 약 8개의 점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총 6,400개 정도의 이제 그 점자를 표현할 수 있는 촉각 패드를 설치함으로써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뒤쪽에서 설명드릴 다양한 지자체라던가 박물관이나 전시관에 많이 이제 현재 보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설치할 때 상주박물관을 설치할 때는 300셀 정도의 촉각 패드와 앱을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 시각과 청각, 촉각 기반으로 박물관이나 또는 전시관 그리고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지하철 역사 등의 개요 소개라던가 경로 시설 그다음에 이제 안내 기기에 대한 촉지도를 제공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키오스크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같이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모바일 패드는 사실 이제 그 앞서 설명드렸던 키오스크와는 좀 다르게 이미 전시관 내부에 어떤 그 블루투스라던가 원하는 비코온이 설치되어 있어서 경로라든가 전시물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에 대한 설명이 저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이걸 들고 이제 움직였을 때 위치 기반 센서인 비콘이라던가 여러 가지 블루투스 신호를 통해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경로를 촉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전국 지자체라던가 박물관, 역사 등에 도입을 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앞서 설명드린 인터랙티브 데스크나 키오스크, 모바일 패드 중에서 인터랙티브 데스크는 저희가 앞선 설명드린 그 표준과 이 과제를 통한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 이런 그 지자체라던가 박물관, 역 등에 이제 도입된 것들은 주로 이제 키오스크나 이제 모바일 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예와 같이 뭐 고궁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고궁 박물관이나 뭐 양재천, 강남구 우회 등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표준을 활용해서 저희가 부산시 25개 지하철 역사에 총 48대 장애인, 노인, 외국인 배려에 대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가 운영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공원 같은 곳에 이제 주로 무장애라던가 배리어 프리라는 표현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그 전에는 이런 표현을 이제 적게 쓰다가 앞서 말씀드린 법 개정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률적 움직임을 통해서 이런 배리어 프리라는 표현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제 쓰게끔 이제 노력을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이제 키오스크가 저희 현재 이제 서울에 있는 지하철 역사에도 어느 정도 이제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주관 기관인 주식회사 다시라는 곳과 처음 이 과제나 이런 표준을 제안을 할 때는 뭐 물론 이제 그 주관 기관이 상당히 훌륭한 기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아직 이런 그 성장해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TTA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표준 활동을 하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개발된 결과물들이 현재 이런 그 지자체라던가 박물관 등에 이제 도입이 잘 되어 있어서 어느 한편으로는 사실 되게 고마운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TTA에서 보도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시각장애인의 문화시설 안내기기 표준화를 추진한 내용들이 현재 경북 상주박물관에 이제 세계 최초로 설치가 되었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재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박물관의 데디케이트된 인터랙티브 데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저희의 성과라기 보기보다는 주관기관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표준을 기반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프로젝터라던가 또는 이제 국방 조달 유통계약이라던가 다패드 등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지정이 됐고요. 뭐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민주시민교육원, 환기박물관 등의 이제 촉각 패드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베테랑이라고 해서 미국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참전 용사들의 많이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베테랑 국방 조달에 대한 유통 계약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던가 국내에 있는 조달청 혁신 제품에 지정이 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뭐 다소 부처는 다르긴 하지만 작년에 문화체육관광 디지털 혁신 포럼에서 저희의 그 주관기관과 저희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이제 최우수상을 받게 됐고요. 사실은 이제 요거의 아주 간략한 버전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속지도 구성 및 표현체계라는 표준도 이제 2020년, 21년 정도에 이제 했는데요. 그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GISC 2022년에도 제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키오스트 이외에 닷패드라는 것이 이제 CES의 2023년에 접근성 부분 최고 혁신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접근성과 모바일 디바이스, 가상과 증강현실 카테고리에서 최종 후보에도 선정이 돼서 모두 수상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희 표준의 적용 사례 성과의 사회적 기여라고 보면 현 단계에선 사실 앞서 이제 그 PM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국제 표준이나 이런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기술 주도의 성과를 이뤄내거나 아니면 소비자에 대한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으로 제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로 정부 과제를 기반으로 표준을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의 지속성이 좀 이제 쉽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또 이런 디지털 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한 표준이 어느 표준의 타겟이 되어 있는지도 정확히 이제 뭐그 용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다수의 시각장애인 NGO 등의 이제 POC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중동이나 사우디 같은 회사 그 나라에서는 뭐 왕족끼리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쪽에 이제 해외 수출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성과는 본 표준에 근거해서 닷패드를 구현을 했고 이는 저희가 애플 잘 아시다시피 아시고 있는 아시는 애플 iOS 15.2와 아이패드 OS 15.2 이상의 버전과 연동되는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 사실은 이제 주관 기관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서 투자도 많이 받고 이런 향후 국익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주로 이제 우수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WHO에 의하면 전 세계 시각장애인은 약 한 2억 8,500만 명으로 이 중에서 한 1억 명 정도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되어 있고 이제 4천만 명이 전맹이라 그래서 아예 시각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관기관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이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주로 이제 기기를 이제 제한하려고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런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 관련된 기기라든가 표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디바이스 개발이라든가 표준화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 주관기관에서 오랜 기간의 정부 과제 연구 개발과 그다음에 표준화 활동을 통해서 많은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표준 우수성 기대 효과를 할 때 이제 원천 기술이 어느 정도가 개발이 되었냐를 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주관기관에서 개발한 이런 액추에이터 기반의 피해조 기기 같은 경우는 국제 표준을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기존에는 이제 모든 기기들이 점자로만 구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픽을 동시에 구현한 세계 최초의 기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내구 수명이라던가 여러 가지 특허를 잘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의 여러 기관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차세대 시장
활성화와 기여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사실 단말들을 개발해서 처음에는 이제 닷워치라고 해서 스티비 원더가 이제 대표적인 되게 유명한 시각장애인인데 그 주간경에서 이제 그쪽에 많이 포커싱을 해서 개발을 했다가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완성된 기기를 개발하는 것은 뭐 삼성이라던가 애플 같은 되게 큰 기업들도 어려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제한을 하고 현재 본 기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모듈을 개발해서 납품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전반적인 디바이스를 확대를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이제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그 법제도나 기술 기준 등에 적용을 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이런 것들이 의무 준수 분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저희 그 상주박물관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영상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제 뭐 회사의 기본적인 설명이라던가 초기 버전의 그 동영상에 해당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있는 요 장표가 혹시 동영상이 될까요? 네, 동영상이 없나요? 네. 저희가 이제 상주박물관에 그 실증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주박물관 근처에 이제 시각장애인 협회 회장님이 이제 살고 계셔서 좀 이런 그 접근성이 용이한 것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상주박물관이 다 평지고 1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위아래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았고 저희가 그 당시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역박이나 이런 곳에 접근성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소기업이 한다 그러면 약간 이제 신뢰를 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실증을 했고 그 다음에 추 요런 걸 기반으로 저희가 뭐 다행스럽게도 과제라든가 TT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 있는 그 주요 박물관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혹시 안 되면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